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지수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25%의 상승이 있었고 오전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하지만 오후장에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오후장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오늘 0.2%의 반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까지 대부분 거의 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갔었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종목들 이쪽은 9월 첫날의 흐름은 좋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엔캠도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몇 개의 종목들을 제외하고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지난 8월 23일부터 해서 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9월 첫날이었는데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오늘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명확하게 두 개 업종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외국인이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상위 종목 전 종목이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보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반등이 났어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의 반등이 나왔고 또 다우지수는 0.5%의 상승과 함께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도 2.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다행히도 전날에 엔비디아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전에 약간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9월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9월의 첫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번 달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개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6일입니다. 이때 국내 시장이 종료되고 저녁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나 움직임까지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고용지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아울러 2주 뒤에 수요일이죠. 그때는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통해서 0.25%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0.5%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국내 시장도 많이 혼란스럽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 변동성으로 본다면 0.25% 올라가는 것이 훨씬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그리고 2주 뒤에는 미국의 FOMC까지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오늘 시장을 조금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명확하게 하나의 섹터가 크게 움직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 업종이 바로 지금 보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그동안은 배터리 셀 기업들 위주로 주가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또 포스코홀딩스 지금 6% 급등이 나오고 있죠. 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8%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LNF까지 모두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약간의 무게추가 반도체에서 바이오 내지는 2차전지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추세가 9월 첫날부터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돈이라는 것이 지난 2020년에서 21년 당시처럼 풍부한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돈이라는 것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조금 쉬어간다면 그 수급들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또 이쪽 섹터가 쉬어간다면 다른 쪽으로 또 돈을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지 않고 있지만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대부분의 22년 말부터 해서 다소 오랜 기간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최근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새롭게 옮겨갈 가능성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카카오의 주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이 20년 초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정점을 이루었던 것은 21년 6월이었습니다. 길게 본다면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강한 슈팅이 나온다든지 또는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추세는 2년을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급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9월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때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조금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만큼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왔었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 아이폰 신작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AI 추세를 맞춰서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AI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작부터는 지난번보다 판매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슈퍼사이클을 전망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판매량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최근에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쪽의 흐름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들, 애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났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쪽도 계속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 몇 개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LG이노텍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은 패스를 하고요. 첫 번째로 PCB 기업 BH도 지난주 금요일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익시스템, 풍원정밀 이 기업들은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금요일 하나의 테마를 이루어서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왔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주가의 흐름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관련주들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비교적 대형주보다는 약간 작은 기업들 있죠? 중소형주들 이쪽에서 오늘은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대형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이 받쳐주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시겠지만 2차원주로 많은 수급이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약간은 작은 기업들,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바이오주는 여전히 좋은 재료가 남아있고 또 9월달에 많은 학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정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9월이 지나서 다음 달쯤에 그때는 지금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가 될 것이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약 관련주들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은 바이오주나 2차원지 관련주 지금은 그 두 개 업종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반도체나 여러가지 대외 변수가 있고 다소 고점 부근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온 위치인 만큼 조금 더 확인해 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거의 40%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만약에 아이폰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애플의 관심도가 크게 집중이 된다면 반도체도 또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반도체는 애플과 조금은 연관을 지어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9월 첫날부터 굉장히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